네, 이어서 경주 소식입니다. 인터넷 신문 경주 포커스 김종득 기자 만나보죠.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경주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 시설에서 모든 중저준위 처분이 시작됐다고 하던데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11일 날 경주시 문무대면 봉길리에 있는 이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 시설에 이번에 처음으로 경주 방패장 운영 이후에 처음으로 중준위 폐기물을 처분을 했습니다. 네. 이에 따라서 모든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의 처분을 하게 됐다는 것이 환경공단 측의 설명입니다. 네. 그동안에는 중준위를 제외한 저준위, 극저준위 방패물만 그럼 처분한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 경주 방패장이 중저준위 방패장이잖아요. 네. 그런데 이 방패물은 농도와 뭐 발열량 이거 기준으로 고준위, 중준위, 저준위, 극저준위 이렇게 방패물로 구분을 하고 이 경주 방패장은 고준위를 제외하고 이 중준위 이하의 방패물을 처분하는 그런 처분장입니다. 이 네. 저준위는 뭐 주로 원전이나 원자력 시설에서 사용한 도구나 장갑 뭐 이런 것들이고 중준위는 잡고체, 폐필터, 폐수지 이런 뭐 상대적으로 방사능 농도가 저준위에 비해서 좀 더 높은 폐기물을 말합니다. 네. 이 경주 방패장 조성 이후에 그동안에는 저준위하고 극저준위 방패물만 처분을 했다고 합니다. 2016년 방패물 분류 및 자체 처분에 관한 규정에 설정된 이 저준위 상한치 기준을 적용해서 이 중준위는 인수 및 처분 대상에서 제외되어 왔기 때문에 이 경주 방패장의 어떤 효율적 사용이라는 측면에서 문제가 좀 제기돼 왔기도 했고요. 네. 그러면은 이 중준위 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이제 최근에 마련됐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난 7월 달에 원자력 안전위원회에서 핵종별 방사능 농도와 발열량에 따라서 이 중저, 극저, 준위 기준을 선정하고 또 운영 변경을 의결을 했다고 하는데요. 네. 그래서 공단에서는 지난 8월 달에 월성원전에서 반입한 482드럼의 방패물 가운데 중준위 방패물 20드럼을 이날 11일 날 처음으로 처분을 한 겁니다. 이 공단은 8월 달에 월성원전 482드럼을 포함해서 연말까지 고리원전 500드럼, 또 원자력 연구원 678드럼, 한울원전에서 808드럼 등 이 등의 중저준위 방패물을 인수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네. 이런 양은 작년보다 한 23% 증가한 올해 음. 4,100드럼을 인수하게 되는 것이고 지난 2010년부터 지금까지 총 32,730드럼을 처분했다고 합니다. 네. 이 중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 소식 살펴봤고요. 경주시가 7일 황성공원 일대의 도시바람길 숲 조정 사업을 착공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 도시바람길숲 조성 사업은 워낙 산림청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원래 취지는 이 도시 외곽의 산림에서 생산되는 이 맑고 찬 공기를 도심으로 끌어들여서 이 대기 순환을 통해서 미세먼지라든가 이 대기 오염물질 또 뜨거운 도시 공기 이런 것들을 외부로 배출해서 도심 지역에 상대적으로 맑고 쾌적한 도시를 만들자 이렇게 이제 추진하는 사업인데 네. 경주시에서는 지난 2021년에 이 황성공원하고 또 동천에서 황성 사이 철도 폐성 구간 이걸 묶어서 도시바람 길숲을 조성하겠다 하고 산림청 공모에 신청을 했고 그러면서 선정이 경주시가 됩니다. 그래서 네. 이 국비 100억을 포함해서 총 200억의 예산을 들여서 황성공원에 100억 또 동천동에서 황성동 사이 철도 폐성 구간 100억 이렇게 총 200억으로 도시바람 길숲 조성을 추진을 하게 되는데 이번에 이 동천동에서 황성동 사이 이 폐성 구간은 일단 제외를 하고 100억 절반인 100억 원을 투입해서 황성공원 내에 16만 약 16만여 평방미터의 부지에 숲을 복원하고 또 산책로, 물길 이런 조성을 하는 사업을 7일 날 착공식을 가졌고요. 네. 내년 12월 달에 완공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 지금 황성공원 부지 내 사유지 매입은 거의 마쳤죠? 예, 물론 이거하고는 조금 별개인 사업이긴 한데 네. 황성공원이 67년에 이렇게 걸린 공원으로 지정된 이후에 그동안 3분의 1 정도의 사유지가 있었는데 이걸 경시가 이제 계속 매입을 못하면 이른바
그 공원 일몰제에 해당이 돼서 더 이상 공원으로서 유지할 수 없게 되는 그런 위기에 처하게 되는데요. 네. 그때 이제 경주시에서는 2019년에 이 LH 공사하고 이 토지 공공토지 비충 사업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작년까지 한 350억을 들여서 사유지 그 이정부를 한 9만 7천 평방미터를 매입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올해까지 한 14만 7천 평방미터의 뭐 그동안의 꽃하우스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시설물들이 있었는데 이런 지작물들을 철거를 했고 음. 이러면서 이제 사실상 그 도시 바람길숲 조성 사업을 할 수 있는 공간에 대한 뭐 어느 정도 조성 사업을 마쳤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데요. 이런 것들이 이제 성과로 경주시는 상당한 이제 이 사업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하고 있고 말 그대로 그 한 공부지 10%가 넘는 부지를 어쨌든 그 토지은행 사업으로 이렇게 돈을 먼저 빌려서 땅을 사고 뭐 이렇게 할 수 있었다. 그래서 기반을 다졌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네. 경주시가 이 도시바람길 조성 사업 첫 공식을 열면서 행사 이름을 황성공원 제모습 찾기 출범식이라고 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 이날 착공식 하는데 시민 한 400여 명을 초청을 했고요. 네. 그래서 말 그대로 성대하게 행사를 치렀습니다. 그리고 이름도 황성공원 제모습 찾기 음. 출범식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었는데 네.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준하경 이게 이제 2019년에 토지은행 LH하고 이 협의를 한 것이 준하경 시장이 2018년에 취임했으니까 그 직후입니다. 1년 뒤에 이런 그 LH공사와 협의를 성사를 시켰고 이게 뭐 신의 한 수였다 이런 평가를 많이 받는데 네. 또 그 이후에 폐철도 활용 사업하고 그 황서공원하고 묶어서 산림청 공모 사업에 이 도시바람길숲 조성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 이건 뭐 경주시 설명대로 대단한 성과인 것은 분명합니다. 평가를 받아야 마땅한 일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걸 황서공원 제모습 찾기라고 출범식이라고 이름을 붙인 것은 좀 어딘가 어색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네. 이 황성공원 제모습 찾기라는 이름이 좀 어색하다라고 평가한 이유는 뭘까요? 이게 이제 그 전체적인 뭐 황성호 마스터 플랜이라는 것이 지금 시민운동장을 철거를 하고 옛날 고성숲 원형을 복원하고 그리고 이 도시 바람길숲 조성 사업을 하고 이런 걸 지금 추진한다는 건데 이걸 네. 해도 전체 숲 면적은 1967년에 그 당초에 황성공원 전체가 근린공원으로 지정될 당시에 비해서는 크게 줄어드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일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겁니다. 네. 경주시에서는 이미 그 지난 2021년에 2030, 그러니까 2030년 도시기본계획 및 공원녹지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이 전체 근린공원이든 황성공원 이 면적의 3분의 1 이상을 공원 기능이 상대적으로 약할 수밖에 없는 문화공원으로 이미 지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분의 2에 대해서 지금 근린공원으로 분리를 하고 여기에 지금 여러 가지 도시바람길 숲 이런 것들을 한다는 이야기인데 결국 그 67년에 지정될 때 전체 면적이 한 89만 5천 평방미터였는데 네. 이 중에서 한 35.5%에 해당하는 31만 7천 평방미터는 문화공원으로 지정을 하고 나머지 그 57만 남아있는 57만 평방미터만 근린공원으로 지정을 최근에 경주시가 이제 행정절차를 모두 마쳤는데요. 네. 이 문화공원은 그 문화예술회관이라든가 공연장, 전시관 이런 지역 문화시설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인공구조물 신축이 근린공원에 비해서 매우 용이한 지역. 그래서 근린공원에 비해서 숲의 면적이 굉장히 축소될 수밖에 없는 공원을 말하는데 지금 문화공원으로 지정된 부지에 이미 그 실내체육관이라든가 예술의 전당 이런 것들이 들어서 있고 여기에 또 시립도서관도 지금 경시가 여기에 지을 계획이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이런 상태에서 전체적으로 황성공원 제모습 찾기라는 것은 어딘가 좀 과장되고 좀 어색한 것 아니냐 이런 의견이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근린공원이던 황성공원을 문화공원과 황성공원 이렇게 분리한 것도 행정이 자초한 결과다라고 하셨는데 그건 어떤 의미입니까? 그렇습니다. 결국 이렇게 문화공원하고 황성공원을 분리하게 된 이유가 이 근린공원 내에 운동시설이라든가 도서관 시설 이런 면적이 전체 면적의 20%를 초과하면 안 되는데 이미 네. 경주시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20%를 초과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법정 기준을 초과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여기에 더 이상 시립도서관을 지을 수도 없는 것이고 이렇게 됐기 때문에 경주시가 아이디어를 낸 것이 문화공원하고 근린공원으로 분리를
했다는 이야기고 네. 그동안에 이렇게 숲을 드러내고 콘크리트 실험장이라든가 시민운동장, 도서관, 문화예술회관, 실내체육관 이런 인공구조물들을 건립한 것은 모두 뭐 다른 민간 기업이 아니고 경주시가 했던 일이었거든요. 물론 그 준하경 시장 취임 이전에 과거 경주시 행정이 했던 일이긴 하지만 이 수십 년 동안 장기간 동안 무분별하게 이렇게 각종 공공시설 신축으로 근린공원 면적 3분의 1 이상을 문화공원으로 분리했던 경주시가 지금에 와서 제모습 찾기라고 하는 것은 좀 어딘가 모르게 어색하다는 지적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이렇게 기왕에 돈을 들여서 도시바람길 숲을 조성을 한다든가 또 원형 시민운동장을 철거를 하고 일부 원형을 복원을 한다라면 음. 그동안의 행정을 잘 되짚어보고 앞으로는 더 이상 행정이 앞장서서 그 숲을 훼손하지 않겠다는 그런 약속이라도 했어야 이 제모습 찾기의 의미가 좀 더 진정성이 있는 것 아니냐, 더욱더 뜻깊어지는 것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있는 겁니다. 네. 황성공원 관련 소식이었고요. 마지막 소식은 경주 한우와 또 농축수산물을 저렴하게 판매하는 행사가 마련된다고요? 예, 그 15일부터 17일까지 황성공원 타임캡슐 광장에서 그 경주 한우와 농축수산물 한마당 축제라는 이름으로 열립니다. 여기에서는 뭐 경주 천연 한우라든가 이사금 농산물 등등 전시도 하고 또 일반 시장 가격보다는 좀 더 저렴하게 판매도 하고 또 한우라든가 살 도정을 체험하는 이런 프로그램 또 한우 OX 퀴즈 이런 등등 다양한 이벤트도 그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그 한우하고 또 농축수산물 상대적으로 좀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네. 경주 소식 김종득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